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준TV에서 처음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스포츠캐스터 박찬입니다. 반갑습니다. 정말 귀한 분을 한준TV에서 모셨는데요.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10여 년 전에 저희가 구자철 선수가 아우크스부르크에서 마침내 포텐을 터뜨렸던 그때 분데스리가 중계를 하면서 조금 이제 재미있는 얘기들을 하다 보니까 만담 콤비다. 좀 좋아해 네, 주신 분들이 좀 있었는데 그 뒤로도 저희가 한번 호흡을 맞춰보긴 했지만 이번에는 한준TV에서 조금 더 다양한 또 많은 좀 재미있는 유럽 축구 이야기를 전해드리고자 한준 박찬 콤비 이제 한준TV에서 다시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도 하여튼 한준TV에 누가 되지 않도록 좀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뭐 좀 오랫동안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어쨌거나 이제 팬들이 사랑해줘야 오래 할 수 예. 있는 거니까, 오늘 인사하고 끝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좀 한 달 이상 갈 수도 있고, 예. 네, 하여튼 노력해 보겠고요. 네, 자, 오늘 이 황희찬 선수의 뭐 프리미어리그 대형 이적이 가능할까라는 주제로 먼저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올 시즌 황희찬 선수의 활약이 대단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적설 얘기도 심심찮게 나는 것 같아요. 그 황희찬 선수가 득점한 만큼 팀 성적이 안 따라주니까 팬들 입장에서는 조금 더 좋은 팀으로 갔으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할 것 같고 실제로 울브스 이상에 있는 팀들도 저기서 저렇게 아, 잘하니까 좀 데려와 볼까 하는 생각은 당연히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러한 생각들이 이제 반영된 영국 현지의 보도가 나오고 있어서 화제입니다. 네. 자, 먼저 이 미러지에서 얘기가 나왔었죠. 이 토트넘과 뉴캐슬이 황희찬의 영입에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지난 여름에 나왔던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지난 5월 달에 나왔던 건데 올 시즌만큼은 아니지만 지난 시즌 후반기에도 이제 로페테기 감독 체제에서 황희찬 네. 선수가 좋은 폼을 보였고 부상만 아니면 거의 나올 때마다 득점을 좀 보이는 그런 플레이를 펼쳤기 때문에 좀 저렴하게 데려올 수 있는 옵션이다. 게다가 뉴캐슬은 챔피언스 리그에 나가니까 또 토트넘은 그때 시점에서는 손흥민 선수가 부상 문제 음, 때문에 조금 이제 경기력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보니까 이 팀들이 이제 뎁스 강화를 위해서 노릴 수 있다는 얘기들이 있었는데 뭐 실제로 추진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네. 하지만 최근에 다시 보도가 나왔어요. 네. 지금 이 영국 온라인 매체인 더 부트룸에서 토트넘이 1월에 황희찬을 영입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한준 해설위원 생각은 좀 어떠세요? 사실 토트넘은 1월 달에 공격수를 반드시 영입을 해야 됩니다. 네. 기본적으로 부상 선수도 있지만 아시다시피 손흥민 선수가 아시안컵에 참가해서 만약 결승전까지 올라간다면 거의 2달 가까이를 빠지거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런 요인이 있는데 황희찬 선수도 함께 아시안컵을 어, 가니까 아마도 황희찬 선수를 데려가도 1월은 아닐 것이다. 네. 데려오자마자 나갈 선수를 그러니까 뭐 그럴 수 1월에 있죠. 손흥민이 아시안컵 가니까 황희찬을 데려오는데 황희찬을 아시안컵에 안 보낼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클리스만 감독이 그럴 리는 화내겠는데, 그죠? 예. 네. 그래서 이 보도는 아마 그런 상황들을 좀 모르지 않을까 싶긴 한데, 어찌됐거나 토트넘이 황희찬 선수를 원할 만한 요인은 충분히 있다. 음, 지금 이제 토트넘의 공격 라인 상황을 살펴보면, 아시다시피 페리시치는 뭐 십자인대 부상으로 시즌 아웃이고, 은퇴한다는 얘기도 있던데. 예, 네. 그 자리에 또 쓰려고 영입했던 솔로몬은 그 정도의 긴 부상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후반기에나 복귀할 수 있는 상황인데다가, 네. 가장 중요한 게 결국에는 히샬리성 선수의 부진이거든요. 그렇죠. 히살리숑이 이제 손흥민은 뭐 위협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습니다만, 히살리숑이 최근에 좀 부진하고 보니까 이제 그 브라이언 힐이라든가 브래넌 존슨 이런 선수도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브래넌 존슨도? 예, 브래넌 존슨 같은 경우에 이번에 들어와서 손흥민 선수의 확실한 그 공격 파트너로서 기대를 받고 있지만 힐 같은 경우에는 포텐에 비해서 계속해서 뭔가 실력을 프리미어리그에선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네. 벨리스는 이제 아직은 좀 어린 유망주이다 보니까 결국에는 히샬리송이 이렇게 계속 부진하다면 히샬리송을 차라리 내년 여름에 내보내면서 황희찬 선수를 데려오는 그런 큰 이동이 있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데 그러려면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보도를 이제 믿기보다는 후반기 뒤까지도 황희찬 선수는 계속 잘하고 히샬 음. 선수가 어려워야 토트넘이 좀 큰 결단 히샬리성을 조금 손해보고 팔더라도 황희찬 선수를 조금 저렴하게 영입하면은 나름 이제 감가상각이 되니까 근데 만약에 황희찬 선수가 지금의 활약을 계속 이어가면 아까 말한 히샬리송을 좀 보내고 좀 저렴하게 황희찬 영입하는 건 좀 불가능한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 저렴하다는 건 히샬리성을 영입한 게 6천만 파운드였잖아요. 네네네. 물론 황희찬 선수의 몸값도 그만큼 올라갈 수 있겠지만 남은 계약 기간 등이나 이제 나이 등을 생각한다면 그래도 히샬리성을 좀 손해보고 판 돈에 조금 얹어서 황희찬 선수를 사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할 수 있으니 네. 결국에는 황희찬 선수를 토트넘이 영입하려면 지금 시점에서는 이제 히샬리성과 완전히 겹치는 자원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네네. 여기에 뭐 브레넌 존슨이나 솔로몬이나 이런 선수들은 막 왔고 그런 점들을 고려한다면은
히샬리성이 나갈 상황에만 황희찬이 올 수 있다. 그래서 현 시점 기준으로 보자면 토트넘이 황희찬에게 관심을 갖고 있을 수는 있지만 영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닐 수 있다. 그러나 손흥민 선수가 워낙 한국인 선수로서 잘하니까 그 마케팅 효과가 큰데 그 장기적인 후계자로 황희찬 선수를 찾을 수 있으니까 이 상황은 아마도 이제 후반기에 좀 더 지켜보면은 윤곽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이 황희찬의 이제 놀라운 활약 올 시즌에 뭐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특히 이제 지난 라운드 뭐 뉴캐슬전 그 동점골은 뭐 메시를 연상케 하는 그런 플레이였거든요. 페널티킥을 제외한 그러니까 순수한 득점은 홀란, 손흥민 다음 황희찬이 현재까지 올 시즌 이 프리미어리그 최고라고 지금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지금 11골로 홀란 선수가 득점 1위고, 살라, 손흥민이 8골로 2위, 그리고 이제 황희찬 선수는 6골로 공동 5위지만, 지금 언급되어 있는 상당수의 선수들이 페널티킥이 포함된 기록이에요. 근데 아시다시피 손흥민, 황희찬 이 선수들은 페널티킥을 지금 안 차고 있고, 뭐 기회가 없는 상황인데, 필드 플레이 상황에서의 득점은 황희찬 선수가 현재 프리미어리그 3위니까 최고 수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이 정말 순도 높은 골을 올 시즌에 황희찬 선수가 기록하고 있는데, 황희찬의 이제 놀라운 활약은 지난 시즌 참 미토마 얘기 정말 많이 했었는데요. 미토마보다 드리블 효율이 높다. 뭐 이렇게 지금 기록으로 나오고 있어요. 네, 사실 미토마가 잘한 거 맞고 인정할 건 인정해줘야 됩니다. 네. 지난 시즌 정말 센세이션 했거든요. 특히 그 속도감과 더해서 세밀한 컨트롤이 되는 드리블 능력이 각광받았는데 그 드리블 기록에 있어서 올 시즌은 황희찬이 더 낫다. 지금 보시면 프리미어리그의 90분당 드리블 성공, 즉 이제 경기당 드리블 성공률이 황희찬 선수가 전체 16위니까 2.4회, 미토마가 2.2회니까 뭐 큰 차이는 안 나긴 하는데 중요한 건 시도 대비 성공, 즉 성공률이거든요. 네, 72.7%면 거의 10번 드리블 하면 다 뚫어냈다는 거잖아요, 거의. 그죠? 예, 근데 미토마 선수는 보시면 44.7%니까 절반이 안 된다. 그러게요. 많이 시도하고 있는데 그만큼 효율이 안 나오니까 지금 황희찬 선수가 골도 더 잘 넣고 있을 뿐 아니라 드리블도 더 잘한다. 이러면 황희찬 선수가 사실 미토마 선수보다 위다. 즉 네. 미토마 선수는 사실 손흥민 선수랑 비교될 선수가 아니라 황희찬 선수랑 지금 비교해서 거기서도 좀 밀리고 있는 선수라고 봐야 돼요. 개인적으로는 저렇게 이제 드리블 능력이 뛰어난 선수, 소위 이제 약간 판타지 스타일에 가까운 선수들이 참 축구 보는데 즐거움을 주거든요. 예. 황희찬 선수를 보는 즐거움이 올해 더한 이유가 여기에도 있네요. 그죠? 예. 골만 그냥 잘 넣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골을 잘 넣는 것도 일단은 울버햄튼에서는 정말 반가운 네. 소식이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울버햄튼이 이제 골 때문에 항상 또 고민을 했잖아요. 최근 4시즌 울버햄튼의 리그 개인 최다 득점 선수가 6골인데 예. 황희찬이 지금 벌써 6골을 기록하고 있네요. 예, 다른 선수들은 한 시즌에 다 치렀는데 6골밖에 못 넣은 거니까 이게 울버햄튼이 성적이 안 난 이유다. 아니 골을 잘 넣는 선수가 없으니까. 심지어 이 후백 네베스는 아시다시피 중앙 미드필더였어요. 지금 사우디로 갔죠. 그 선수가 6골을 넣어서 최다 골이 될 정도의 상황이었는데 황희찬 선수도 6골을 넣었습니다. 근데 지금 시점이 다르잖아요. 아니 근데 이게 기록이 이거 맞는 거야. 한 시즌에 6골 넣었던 게 울버햄튼 최근 시즌 예. 최다골이란 말이죠. 예. 근데 네. 황희찬 선수는 10경기에 네. 예. 그러면 앞으로 당연히 여기서 득점이 끝날 리가 없으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뭐 10골 이상 지금 페이스를 하면 충분히 지금 가능하다. 10골이 아니라 뭐 20골도 예.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그렇죠. 생각이 드는데 이제 부상만 안 당하면 황희찬이 지금의 그 포텐만 유지한다면 10골은 식은 죽 먹기? 예. 네. 네. 그럴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기록만 보더라도 지금 솔직히 황희찬 선수는 탈 울브스급 선수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다만 이제 그렇습니다. 게다가 대단한 게 지금 홈팬들이 황희찬 선수를 너무 좋아해요. 왜냐하면 홈 경기에서 6경기 연속골을 넣고 있다. 지난 시즌 포함. 올 시즌은 홈 경기 네. 전 경기 득점이고요. 그래서 지금 이 울버햄튼의 레전드 존 리차즈 지금 연상케 하고 있다. 존 리차즈를 지금 떠올리고 있는 거죠. 1973년에 존 리차즈가 6골을 기록했군요. 홈에서요. 그죠? 예, 홈 6경기 6골을 넣었던 거와 황희찬 선수가 타이 기록인데 네. 프리미어리그 출범 시즌을 보면 92년이니까 최초의 기록이 맞고요. 그리고 이제 아마 다음에 넣으면 이제 정말 구단 역사상 신기록이 될 수 있으니까 지금 황희찬 선수의 기세는 그냥 우리가 한국인 선수라서 그냥 더 좀 치켜세우는 게 아니라 영국 내에서도 화제인 것이고 또 이 한국인 프리미어리그의 역사에 있어서도 이미 황희찬 선수는 이제 위상이 좀 달라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지금 뭐 가장 많은 골을 기록하고 있는데 황희찬 선수가 이 한국인 프리미어리그 득점 4위에 올라 있는데 기성용 선수와 지금 한 골 차. 박지성 선수가 지금 19골인데 잘하는 박지성도 올 시즌에 넘어설 수 있겠는데요? 그렇죠? 잘하면이 아니고 뭐 앞서 말씀하신 대로 네네네. 10골 이상 넣는다고 치면은 지금 황희찬 선수가 14골이니까
6골만 추가하면 20호 골이 통산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2위가 되는데 재미있는 게 뭐냐? 아시아 선수의 프리미어리그 득점 기록을 보면 오카자키 신지가 14골로 일본인 최다골이거든요. 이미 네. 황희찬 선수는 모든 프리미어리그에 진출한 일본 선수들 중에서도 가장 많은 골을 넣은 거. 일본 선수가 비교해도 가장 많은 골인데 아. 한 골만 더 넣으면 이제 그 기록을 또 넘어서니까 결국엔 이 순위가 그냥 아시아 최다 프리미어리그 득점 순위라고 보셔도 돼요. 최근에 그 일본 대표팀이 워낙 잘하고 있어서 사실 그렇죠. 저희들이 좀 부러웠던 측면들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근데 PL 보니까 예. 대한민국이 잘하고 있다. 예. 자긍심을 좀 가져도 되겠습니다. 예, 그죠? 미토마가 솔직히 잘했다 해도 황희찬 선수가 더 지금은 좋은 기세고 손흥민 선수는 거의 뭐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위상이 아니고요. 네. 사실 이 황희찬 선수의 놀라운 활약은 혼자만 가능했던 건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 시즌에 보니까 이제 황희찬 선수와 이제 네토 선수가 합작한 게 3골 1도밖에 안 됐어요. 그렇죠. 뭐 부상도 있었고 뭐 팀 컨디션도 안 좋았던 게 있는데 올 시즌 두 선수 모두 물론 최근에 네토가 다시 부상을 입긴 했지만 네. 몸 상태가 좋으니까 황희찬, 네토 모두 최고의 적이 부상인데 부상이 없으니까 10경기에서 8득점 7도움을 합작했습니다. 이게 과거 이제 손캐듀오급의 그 호흡 아니냐, 케미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나올 정도인데요. 이 기세가 이어진다면 어떨까 궁금해지고요. 또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저희가 서두에 말씀드린 이 뉴캐슬전 이 골은 정말 대단했어요. 네, 진짜 저는요, 저거 보면서 약간 몸에 전율이 돋았어요. 황희찬이 이 정도의 기량을 가지고 있는 선수였구나. 이제 정말 제대로 포텐이 터졌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 뉴캐슬전 동점골이었잖아요. 예. 수비수를 왼발로 제치는데 수비수가 그냥 허수아비가 됐어요. 예, 덴번이 또 뉴캐슬을 대표하는 수비수인데 왼발 터치 하나에 속았고 더 대단한 게 왼발 터치하고 왼발 슈팅을 바로 가져갔다는 것 자체가 순발력과 민첩성과 볼 터치가 얼마나 대단한가. 네. 게다가 황희찬 선수도 오른발잡이잖아요. 그렇죠. 손흥민 선수처럼 이제 양발 슈팅이 가능한 선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서 영국 현지에서도 사실 이제 스카이 스포츠에서 이 경기를 중계했는데 이거 월드 클래스 플레이다라고 이제 표현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메시를 연상케 한다. 뭐 그런 얘기를 그렇죠. 했는데 예. 정말 메시였습니다. 예, 왼발 썼으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한준희 해설위원이 별명 잘 붙여주는데 과거에 예. 이제 구자철 선수를 막 구씨 막 이렇게 별명 예. 붙여줬던 기억도 나는데. 예. 아, 뭐 저는 개인적으로 황희찬 선수는 이제 청소년 대표 때 직접 취재도 하고 인터뷰도 했었거든요. 그때 어렸을 때 봤을 때 약간 수아레스 느낌이 난다라는 생각이 들고 실제로도 그때 이제 수아레스가 전성기였으니까 그래서 본인도 그런 이제 참고를 한다고 해서 이 선수가 원래 윙어보다는 중앙에서 팍 치고 들어가면서 골을 잘 넣는 그런 스트라이커였거든요. 그 능력이 요즘 다시 나오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저는 이 축구 선수 출신들 중에 이제 황희찬 선수에 대해서 얘기했던 축구 선수들이 좀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를 좀 했었죠. 황희찬 선수가 가지고 있는 DNA가 굉장히 좋은데 사실 문전 앞에서 약간 좀 아쉽다 뭐 이런 얘기를 좀 했었는데 최근 보면은 정말 성장했다. 그리고 이제는 이제 월드 클래스 수준으로 가고 있다. 저 장면은 그냥 월드 클래스였고요. 그죠? 네, 이게 결국에는 실력은 갖고 있었는데 자신감, 이걸 보여줄 수 있는 네. 그 판이 깔려야 되는데 손흥민 선수도 황희찬 선수도 너무 사이드에 가 있을 때는 그 능력을 못 보여줬잖아요. 결국에 이 선수들이 스트라이커라는 것을 올 시즌에 보여주면서 좀 능력과 포텐이 나오는 게 아닌가 싶고 결국엔 이런 상황들 때문에 저희가 조금 설레발을 쳐서 이적 가능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 영국 세계적인 스포츠 웹진인 디애슬레틱에서도 황희찬 선수의 이적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올 시즌 끝나면 잔여 계약 2년인데 연장 논의가 필요하다. 울버햄튼 쪽에서는 그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나 봐요. 그렇죠. 사실 기본적으로 선수들의 계약을 보시면 계약이 1년 남은 시점은 이적료가 낮아져요. 왜냐? 네. 여기서 선수가 버티고 안 나가고 한 시즌 보내면 FA 그러니까 이적료를 하나도 못 받고 보내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2년 남았을 때가 한참 경기력이 좋은 선수의 이적료를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시점인데 그런 상황으로 본다면 2024년 여름에 울버햄튼은 팔아야 돼요. 근데 사실 울버햄튼은 팔기보다는 재계약을 해서 좀 더 지켜서 쓰고 싶은 생각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울버햄튼의 생각이 좀 어떨지 모르겠는데 군침을 흘리는 팀들이 이제 워낙 많아질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지금 잘하고 있고 지금 현재 이적 시장 가치가 1,800만 유로. 이게 현재 황희찬 선수의 커리어 하이로 나오고 있지만 저는 이 정도 활약이면 이 금액은 솔직히 뭐 거의 바겔세일이다. 지금 올라가요. 2023년 10월 9일에 1,800만 유로인데 좀 더 올랐어요. 예, 저는 이제 제가 봤을 때는 2천만, 3천만 올라갈 수 있다. 왜냐면 이렇게 지금 골이 득점 상위권인 선수를 이 정도 가격에 게다가 아시아 마케팅도 되는데 말이 안 되죠. 토트넘은 그러면 1월에 예. 조금 더 저렴할 때 그냥 아시안컵 가. 그냥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게 예. 좀 돈도 좀 세이브되고 어차피 지르는 것도 가니까. 괜찮을 것 같아요. 그죠? 여름에 데려오는 것보다 겨울에 데려와서 좀 아시안컵 좀 쉬게 하더라도 예.
그럴 수 있지만 울버햄튼은 또 이 선수가 나가면 또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안 보낼 그러네요. 가능성이 네.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토트넘도 토트넘이지만 다른 팀들도 관심을 갖고 있는데 네. 또 하나 중요한 게 뉴캐슬이에요. 그래요. 황희찬한테 지금 뉴캐슬이 황희찬 만나면 벌벌 네. 떱니다. 저 클롭이 손흥민 만나면 벌벌 떠는 거랑 좀 비슷한 느낌이죠. 그렇죠. 그죠? 예, 네. 그래서 뉴캐슬전 이번에 저희 득점을 얘기해드렸는데 네. 그게 황희찬 선수가 프리미어리그에서만 뉴캐슬을 상대로 넣었던 4번째 골이고 재밌는 게 사실 황희찬 선수가 뭐 많은 골을 넣긴 했지만 다른 팀들에게 다 한 골씩 넣다가 뉴캐슬만 만나면 많은 골을 넣었어요. 그러니까 뉴캐슬은 황희찬 데려가야 되겠네요. 그죠? 예. 데려가서 벤치에 앉아도 그게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뉴캐슬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요인은 있고 보통 팀들이 그리고 우리 팀 상대로 잘한 선수를 많이 관심을 가져 하거든요. 뉴캐슬 땅치겠는데요. 예. 사실 지난 여름 이적 시장에 이렇게 소문이 많았는데 그때 데려갔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죠? 다만 그때 이제 뉴캐슬이 데려간 선수는 고든하고 반스 결국에는 잉글랜드 유망주들이었거든요. 뭐 이 네. 선수들이 나쁜 선수는 아니고 지금 고든도 잘하고 있긴 합니다. 게다가 지금 뉴캐슬은 성적도 좋고 황희찬 선수가 득점한 경기에서 윌슨도 멀티골을 넣었고 뭐 이삭이라든지 알미론이라든지 머피까지도 터지고 있는데 다 부상이에요 지금. 예, 문제는 이제 이삭, 머피, 반스가 부상이고 윌슨은 정말 좋은 선수긴 한데 어떻게 보면 30대 중반으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후계자가 필요한 데다가 이삭은 사실 황희찬 선수보다 어리고 정말 뛰어난 선수거든요. 네. 근데 이 선수는 십자인대 부상이 한번 크게 있었기 때문에 부상이 좀 자주 찾아오고 있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이삭이 2028년까지 계약이 되어 있는데 나이가 이제 24살이면 이제 막 전성기를 향해 달려가는 선수인데 저 십자인대 부상은 또 좀 치명적이라서 걱정이네요. 그죠? 예, 게다가 이삭 선수가 원래는 스트라이커인데 윌슨이랑 함께 뛸 땐 측면으로 내려오거든요. 네. 근데 결국에는 윌슨이 이제 나간다고 봤을 땐 이삭이 올라가고 이삭을 쓰는 자리에 황희찬 선수가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내년 여름에 윌슨의 거치 그리고 다른 선수들의 컨디션을 고려한다면 황희찬 선수를 데려올 수 있고 저희가 소개드린 이 트랜스퍼 인아웃은 판타지 리그 이제 판타지 네네네. 리그가 팬들이 자기가 이제 가상으로 이제 주어진 예산 안에서 많은 선수들을 영입해서 실제 경기 활약으로 포인트를 얻는 게임인데 한 그 판타지 프리미어리그 유저가 나 고든 빼고 황희찬 넣었다 이렇게 하는 건데 실제로 지금 경기라고 보면 뉴캐슬은 고든이 뭐 잘하고 있어도 황희찬 선수를 쓰는 게 더 효율적일 수도 있고요. 또 뉴캐슬은 사우디 자본이 투자를 하고 있다 보니까 아시아 선수를 영입하려는 의지가 항상 있거든요. 네. 그런 점에 있어서도 이제 황희찬 선수는 뉴캐슬 이적의 가능성이 충분히 이 활약이 이어진다면 있을 수 있다고 볼 수 있고 맨유가 올 시즌에 굉장히 부진합니다. 이 공격 라인 전면 리빌딩이 좀 필요한 상태다. 그러다 보니까 감독에 대한 좀 비난 얘기도 좀 많이 들리고 있고 테너 감독에 대한 얘기도 좀 많이 나오던데 황희찬 이적 가능성 맨유로 가면 또 우리 국내 팬들이 그래도 이 박지성에 대한 향수가 있는데 맨유 이적 가능성은 좀 어떨까요? 사실 뭐 맨유에 대한 보도가 나온 건 없고 실제로 연결고리도 없었지만 저는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면 아시다시피 맨유도 박지성 선수 이후에 꾸준히 한국 스타를 추가로 영입하기 위해 살펴봤었거든요. 네. 실제로 손흥민 선수 영입을 위해 움직이기도 했었지만 뭐 토트넘이 완강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맞았고 또 무엇보다 그런 가운데 산초도 영입을 했고 안토니도 영입을 했고 여기에다가 또 자체 유망주인 레시포드, 가르나초 이런 선수들이 지난 시즌까지는 잘했기 때문에 사실 완전히 이제 추가적인 얘기는 없었는데 올 시즌에는 이 6명의 맨유 공격수들이 함께 넣은 골이 한 골이에요. 레시포드가 지난 시즌 활약이 대단했는데 올 시즌에 지금 한 골 1도움 기대골값은 지금 3.76이니까 정말 부진했던 거잖아요. 이게 뭐 레시포드만의 문제는 아니겠지만 메뉴 지금 비상인데요. 예, 게다가 지금 저희가 뭐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주장으로서의 역할까지 비판받는데 이 선수가 제일 잘하는 위치가 10번 플레이메이커인데 측면 공격 자원 중에 산초는 테나 감독과 불화, 안토니는 사생활 문제 플러스 나올 때마다 경기력도 안 좋고 하니까 오른쪽 공격수에 배치를 했어요. 브루노를. 근데 거기 뛰면은 뭐 나쁘진 않지만 자신의 능력을 다 보일 그렇죠. 수 없죠. 그런 상황이면은 오른쪽 공격수 사야 되는 거 아니냐. 안토니도 정리하고 산초는 안 그래도 불화설 때문에 팀을 나갈 가능성들이 있는 데다가 또 하나 중요한 게 현재 공격 라인의 프랑스 공격수인 앙토니 마샬은 2024년 여름에 계약이 만료돼요. 즉 네. 내년 여름에 떠납니다. 그렇다면 이제 공격 라인에 추가 영입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거죠. 저 자리에 황희찬을 염두에 두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렇죠. 요거는 네. 저희의 추측이에요. 왜냐하면 이 한국 선수에 대한 또 맨유에 관심이 있을 수 있다. 왜냐하면 최근에 그렇죠. 김민정 선수도 노리다가 못 데려왔잖아요. 메뉴는 뭐 한국 선수에 대한 좋은 기억이 있잖아요. 그리고 예. 이제 뭐 지금 한국 선수들이 워낙 유럽 리그에서 잘하고 있으니까 한국 선수 데려가는 팀들은 그게 다 좋아합니다. 그렇죠. 네. 게다가 플러스 뭐 이건 나쁜 게 아니에요. 아시아 마케팅. 이것도 음. 구단의 수익과 스폰서십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요인이 될 수 있고요. 여기에 이제 리버풀까지 언급될 수 있는 건 리버풀은 실제로 예전에 클럽 감독이 계속 원했고 좋아했고 무엇보다 잘츠부르크 시절에 판다이크 제꼈던 네. 이 장면으로 화제가 됐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한국 선수
뭐 요즘에 이제 예, 코리안 가이. 더 코리안 가이 이 황희찬 클럽 감독은 정확하게 이름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렇죠. 뭐 만나서 머신이라고 얘기도 했던 적이 있는데 다만 이제 리버풀은 지금 공격 라인을 추가 보강할 이유는 특별히 없어요. 이미 근래에 누네스도 이제 영입을 했었고 학포도 영입을 했고 루이스 디아스도 영입했는데 잘하고 있고 조타도 뭐 충분히 지금 한참 전성기의 나이고 여기에 살라 선수는 여전히 최고의 경기력을 보이고 있는데 문제는 바로 이 살라 선수의 거취입니다. 살라가 이제 사우디 링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 선수가 나이도 솔직히 좀 들었기도 했었고 2025년에 계약이 끝나요. 그 네. 얘기는 앞서 저기 말씀드린 대로 2024년이 되면 팔 수 있는 마지막 시기예요. 그 1년이 지나면 공짜로 내보내야 됩니다. 그렇다면 사실 살라에게 대형 이적료를 낼 수 있는 팀들이 거의 없는데 사우디에서 막 2억 파운드 준다 이러면은 조금 이제 아쉬울 수 있어요. 지금 살라만큼 잘하는 선수 찾기 어려우니까. 근데 그 정도 돈이면 그러면 받고 리빌딩을 하자. 그러면 이 자리에 누가 필요할 수 있느냐? 당장 황희찬 선수를 거기에 딱 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2024년 여름 이적 시장이 참 기대가 되는데요. 이제 메뉴, 리버풀, 뉴캐슬이 이제 황희찬을 원할 가능성이 있다.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는 거죠. 예, 지금 맨유 같은 경우도 말씀드린 대로 이제 산초는 테나 감독이 남는다면 거의 팀을 네. 나갈 가능성이 크니까 그 자리에 일단 결혼이 하나가 생기는데 안토니의 지금 경기력을 생각한다면 황희찬 선수가 훨씬 더 좋은 영입이 될 수 있고 마시알도 나가잖아요. 그럼 호일룬의 그렇죠. 백업 자리로 황희찬 선수가 또 최전방도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리버풀은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살라가 정말 떠난다면 안 떠나면 사실 리버풀은 가능성이 없어요. 그런다면 리버풀이 고려할 수 있고 뉴캐슬도 윌슨의 나이, 이삭의 컨디션 그리고 왼쪽에 고든 하나만 믿고 가긴 어려우니까 반스가 오긴 했지만 이 선수와 황희찬 선수를 비교한다면 황희찬 선수가 뭐 오른쪽도 같이 볼 수 있는 선수니까 좀 유력하고 토트넘도 만약에 히샬리송이 계속 부진하다 그러면 내년 여름에 이제 히샬리송의 이적처를 찾으면서 황희찬 선수를 영입하는 그림이 충분히 나올 수가 있겠는데 그러려면 사실 이 기세가 시즌 끝까지 이어지긴 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관건이 되겠군요. 황희찬 선수가 이제 부상 없이 올 시즌을 지금처럼만, 아니 지금보다 조금 못해도 괜찮아요. 예. 요 페이스로만 계속 가면 뭐 대형 이적설이 또 나올 수도 있겠군요. 지금 울버햄튼의 이제 경기 일정을 보면은 다음 라운드 경기가 이제 최하위 팀인 셰필드 유나이티드예요. 이 경기에서도 충분히 골 기대해 볼 수 있겠네요. 지금 셰필드는 아시다시피 뉴캐슬한테도 뭐 8골을 내줬고 최근 뭐 대량 네. 실점 경기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이 11월 5일 일요일 0시 황희찬 선수가 한 골 더 추가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무엇보다 저희가 토트넘 이적설 얘기 드렸는데 네네. 바로 이제 황희찬 선수가 뭔가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또 오죠? 그렇습니다. 11월 10일 날 토트넘을 상대로 이 포스테글로 감독을 상대로 만약 황희찬이 또 이제 골을 기록한다면 그죠? 뭔가 이적 이제 시장에서 예. 혹시 황희찬을 데리고 갈지 모릅니다. 예, 11월 11일 토요일에는 또 보기 좋은 시간대인 밤 9시 30분에 킥오프하니까 정말 네. 많은 분들이 보실 것 같은데요. 황희찬 선수의 활약 앞으로 어떻게 되고 또 이적설은 어떻게 나올지 한준TV에서 새로운 소식이 나오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또 한준TV 박찬 캐스터와 함께하는 재미있고 깊이 있는 이야기들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그 첫 시간이라서 이게 방송보다 더 긴장해. 오랜만에 또 한준의 솔리와 만나면 그냥 편안하게 좀 해야 되는데 만약에 다음에 또 불러주면 그때는 조금 더 편안해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한준TV와 함께 했는데 제가 마무리해야 되나요? 예, 네, 자 지금까지 박찬 한준이었습니다.